소개받은 민경욱입니다.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이라는 얘기를 내가 듣지 않아도 됩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만 했을 때도 대개 뭐 한 80% 정도는 다들 좋아했죠. 근데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반 이상은 저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이 달리니까,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뭐 섭리가 그런 것 할 수 없고요. 저는 오늘 이제 두 세션을 맡은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왔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간증과 또 하나는 뭐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도 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다음에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재담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극도 8개나 했고 또 독창 뭐 합창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영어 웅변대회, 한국말 웅변대회 할 것 없이 그런 데 나가서 전국 1, 2, 3등도 했고 뭐 그러니까 말하는 데에는 좀 제가 자신이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이제 말하는 법, 말을 잘하는 법과 이제 간증 그 두 개인데 어느 걸 먼저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말하는 법으로 여러분과 좀 가까워진 다음에 신앙 간증을 하면 그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하는 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 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저를 조금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말을 하니까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돼서 잘 알게 되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말도 말의 기술보다는 말의 콘텐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볼 땐 말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뭐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을 보고 해야 되나요? 이게 켜지질 않았죠 아직? 그러면 이렇게 켜서 그리고 넘어갔죠? 제가 넘기는 거죠? 짠, 짠. 그쪽에서 넘깁니까? 그러면 거기서 넘깁니까? 제가 어디를 보고 눌러야 됩니까? 짠, 얏. 됐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수구을 바로 이쪽에 국회의원이고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됐습니다. 대변인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원내 대변인도 했지만 대변인 중에 당 대변인은 좀 높습니다. 원내 대변인 하면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의 입인데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대통령의 입. 지금 저 당 대변인 하면 황교안 대표의 입입니다. 다음에 우리 당의 입이기 때문에 약간 격이 높은데 하여간 대변인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직업이 대변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를 3년 동안 했었고요. 워싱턴 특파원 3년 동안 했었고 정치부 사회부 기자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인천 지당위원장을 2년을 했습니다. 화법 화술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 스킬,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걸 갖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해요? 일단 화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있는데 화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에 쓰이는 일반적이며 특수한 모든 방법, 보통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제 콘텐츠죠. 화제가 뚜렷해야 하고 이제 말하는 주제가 화제가 되겠죠. 그 주제가 뚜렷해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정확해야 한다. 뒷받침하는 얘기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효과의 측면에서는 말소리의 음질, 말의 속도와 강약, 말에 따르는 몸짓과 태도, 시선의 방향도 중요하고 청자의 반응,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분위기, 또 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마술, 고스톱, 골프, 대화 뭐 이런 걸 해놓고 공통점이 뭐냐고 해놨는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23년 동안을 했습니다. KBS에 기자 생활을 했는데 국회 출입 기자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습니다. 국회에 가면 지금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기자는 몇 명이 있느냐? 2,000명이 있어요. 그 뭐 상상을 못하는 기자들, 이제 인터넷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조중동, 조선중앙동아 뭐 이런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 회사에서 KBS 같은 경우에 뭐 한 10대명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자는 기사를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기자의 최고의 덕목은 특종입니다. 특종. 다른 기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기자들이 모르는 것을 발굴을 해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면 그걸 특종이라고 합니다. 기자 사이에서는 특종 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특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진 않으니까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셨는데 제가 텔레비전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야지 찍어주신 분들이 아이고 이거 찍어줬더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300명이나 있으니까 다 자기가 텔레비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국회의원, 정치인은 뭐냐? 좋은 일 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이게 제일 좋은 국회의원이고요. 두 번째 좋은 국회의원이 뭐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얼굴 찍혀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게 두 번째로 좋고, 세 번째는 누구냐? 나쁜 짓 해서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뭐냐? 제일 나쁜 사람.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사람.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침 뱉어서 난리 난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한 케이스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은 아이고 그 유명한 사람이 뭐 더 유명해지려고 그런 일을 했냐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부고 기사만 아니면 좋은 일 나쁜 일 해가지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고 기사만 아니면 된대요. 근데 부고 기사도 된대요. 그게 오보일 땐 된다는 거예요. 민경욱 죽었다. 이러지 이거 뭐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죽었더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텔레비전이나 이 신문에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GTX B 노선 때문에 하는 그 위원회에 있는데 텔레비전 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텔레비전 기자들이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립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제가 취재할 때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계속 자던 사람,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던 사람이 뭐 드르륵 그러면 눈을 딱 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면 여봐 장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먼저 발언하겠다 그러고 그래야지 이제 나가거든요. 자,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얘기고, 자, 특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2,000명도 300명한테 자꾸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그래야지 제가 기사를 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기자한테 기사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런 게 쓰이는 거예요. 마술, 고스톱, 골프, 대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바둑을 열심히 둬요.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JP 김종필 총재의 이제 자민련에 출입을 하면 거기는 기자들이 몽땅 자민련 총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KBS의 어떤 선배는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민련 정치부에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거기 자민련에 계속 출입을 해요. 그런 거는 정치계에 누가 계속 끌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JP가 끄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바둑을 잘 뒀습니다. 바보같이 생겼지만 바둑을 잘 뒀어요. 그러니까 바둑 5초 안에 두는 거 아니잖아요. 몇 시간씩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두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건 너무 잘 두니까 또 두자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JP한테 얘기를 들은 걸로 특종을 하고 그래서 기자가 잘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쳐요. 잘 쳐요. 고스톱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거 신기하게 잘 치네 이래서 또 부르고 골프도 뭐 싱글 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접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술 깨고 그러는 게 힘들죠. 그리고 술 먹고 한 얘기라서 서로 기억을 못해요. 돈은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치면 한 4-5시간을 같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운동이 되고 술 먹어가지고 피곤한 게 아니고 자기도 운동이 되고 다음에 그 사람과 4-5시간 다니면서 맨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중에서는 골프를 연습을 하는 거죠. 골프도 잘 치는 사람과 같이 치고 싶지 못 치는 사람과 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싱글 치고 막 그러면 정치인들이 부릅니다. 김 기자, 뭐 민 기자 한번 오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부르려고 해요. 그럼 가서 같이 치고,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민경욱, 너는 뭐를 했느냐? 저는 마술을 합니다. 마술. 이 마술도 사람을 이렇게 흡인하는, 빨아들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2가지만 잡아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인사를 잘합니다. 인사를 여기저기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합니다. 어렸을 때도 인사 잘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분들 뵈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유 경욱이 착하다 그러면 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안녕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서 돌아서는데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러니까 너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욕하는 줄 알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아주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그 인사 잘하는 게 제 인생의 한 3%는 바꿨을 겁니다. 근데 이 마술이 또 제 인생의 한 2%, 3%는 바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하는 마술이 뭔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보여드려야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탁 끼워서 어느 분이 좀 나오시면 제가 마술도 좀 보여드리고 해볼게요. 마술. 누가 나 이거 마술 정말 직접 당해보고 싶다 이런 분 안 계세요? 네? 한번 나와보시죠. 누가 용기 내서 나와보세요. 누가 나와보세요. 뭐 여기저기서 막 나가라오는데 등 떠밀려서 나오세요. 네? 나오실래요? 예. 여기 잠깐 서시고요. 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손을 하나, 둘, 셋 할 때 이걸 잡으세요. 이거 하나 할 때 잡는 게 아니고 둘 할 때 잡는 게 아니고 셋 할 때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디 갔죠 갑자기? 아, 뒤를 바로 보시네. 아니, 뒤에 있을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뒤에 한번 본 겁니까?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손을 한번 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펴보세요. 어휴. 하나, 둘, 셋 펴보세요. 어휴, 다시. 자, 잘 안 됐네. 하나, 둘, 셋 펴보세요. 아니,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세요. 빠르죠, 이번에. 하나, 둘, 셋, 짠. 아니, 이거 마술 같지가 않은 모양이네. 아유,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마술 실력이 많이 줄었는데요. 마술 실력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술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다른 걸로 해야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짠, 짠. 이건 그냥 휴지입니다. 여기서 뽑은 휴지. 제 마술의 특징은 특별한 소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마술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 여러분의 세 가지 에티켓이 있어요. 첫 번째, 마술사에게 질문하지 말 것. 두 번째, 마술사의 소도구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지 말 것. 세 번째, 마술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칠 것. 하실 수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달팽이를 만들었습니다. 달팽이. 이 달팽이가 민물에 삽니까? 바닷물에 삽니까? 예, 맞아요. 얘가 만약에 바닷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아요, 죽어요? 왜 죽죠? 바닷물이 짜니까. 바닷물이 짜다는 건 바닷물 속에 뭐가 있으니까? 염분, 우리말로? 그렇죠. 그럼 저도 한번 송을 뿌려보겠습니다. 막 뿌리면 얘가 뿌릴 때 퍼져서 죽습니까? 쪼라들어서 죽습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그쪽에 배추에다 소금 뿌리면 줄어들잖아요.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삼투압. 아유, 똑똑하시네요. 얘도 이렇게 많이 뿌리니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쪼라들겠네요. 쪼라들어 죽겠네요. 하나, 둘, 셋, 얏! 짠! 짠, 짜자자자잔. 쪼라들었어요. 와, 박수 치세요, 박수. 와, 이렇게 요만하게 쪼라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요만하게 쪼라들었잖아요. 재밌어 하시네. 우리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아니, 나오세요. 두 분. 이렇게 두 분 나오세요. 재밌으시네. 예, 그 두 분 장로님. 마술 같은 마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마술 같은 마술 하겠습니다. 여기요, 장로님, 요거 잡고 계시고요. 요거 하나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죠? 다음에 요거를 두 번을 묶으세요. 이렇게 한 번 묶고 또 한 번 묶고, 그래서 이렇게 세게. 예, 두 번을 묶어서 이렇게. 예, 됐죠? 오, 야, 좀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묶었으면 됩니다. 저 보세요. 자, 근데 마술을 실패하려고 하겠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좀 놀라실 거예요. 박수 세게 치세요. 하나, 둘, 셋. 짠. 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술을 아무리 못하게 하려고 이거를 했었어도 해내잖아요, 제가. 대단하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짠, 짜자자자잔. 정말 대단하죠? 야, 그 마술, 네가 마술 해봤자 뭘 하겠냐 이러셨잖아요, 지금. 이것도 알아. 이거는 넣으니까 미리 조그만 거 하나 넣고 이거 갖다 해놓고 아니, 들어가시고, 아니, 같이 봐. 어느 분을 모시고, 예, 들어가시면 되겠고. 아니, 질문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자, 보세요. 이 엄청난 마술 할 테니까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요 중에 하나를 빼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그거. 저 보세요. 예, 요거. 여러분, 저는 못 봐요. 여러분은 보시는데. 자, 요 첫 장. 하나, 둘, 잘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짠!
아니 이거를 아니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아무데나 넣으세요. 아무데나 넣으세요. 아무데나 넣으세요. 네, 넣으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장로님도 기억하시죠. 조금 아까 뭘 잡았는지.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예. 보셨어요? 하나, 둘, 셋. 가만히 계세요. 흔들지 말고. 보여드리세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 예? 아이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야, 천장인데. 한 장. 한 번 더 하실래요? 한 번 더 하세요. 야, 아, 애기도 있구나. 애기가 있으면 애기가 나와서 하면 되는데. 어? 할아버지가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려는 거죠. 자, 보세요. 왜 계속 그쪽에 있는 것만 뽑으세요? 줘보세요. 아,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다시. 아, 보여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애기 잘 보세요. 요거 하나, 둘, 셋, 짠. 잡으세요. 아니. 아무데나 넣으세요. 아무데나 넣으세요. 넣으셨어요. 아직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너무 세게 잡는 것 같은데. 어이! 요거 맞잖아요. 들어가세요. 아니 보니까 제 마술을 다 방해하려고 나중에 잡지도 않고 아유 그러시면 제가 마술 다른 분 해야지 뭐 다른 분.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 또 이따가 해도 되고 한 분이 또 의심이 좀 덜한 분 한 분 나와 보세요. 예? 의심이 좀 덜한 분 한 분 나오시면 여성분 나오시면 좋겠는데 여성 우리 예? 아무나 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오세요. 손을 이렇게 쭉 펴시고 아래 위로 이렇게 하세요. 주먹 주시고 아래 위로 이렇게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이쪽 손을 펴세요. 돌리세요. 자 이걸로 이렇게 보여드리세요. 주먹 주세요. 이제 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3번 두들기세요. 반대로 하나, 둘, 셋. 싹. 이쪽 손 펴세요. 보여드리세요. 주먹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두들기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쪽 손에 있던 까만 자국이 까만 점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예요? 없죠. 0%.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하면 마술이죠. 지금은 없겠죠. 지금부터 제가 뭘 하겠죠. 수리 마술이 지금 있을 확률도 0%. 이쪽에 있으면 나중에 커피 사주세요. 없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돌아서 서서 앞으로 손을 이렇게 쫙 내미세요. 하나, 둘, 셋. 보세요. 내려가십시오. 이야, 대단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해야지 요런 얼굴로 KBS 9시 뉴스 앵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잔 해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라고요? 오호 참 잠깐만요. 다른 마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호 참네. 그럼 요거 좀 이따 하고 자 그런 마술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과 이제 친해질 수 있어요.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술을 알아야지 되지. 마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마술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뭐 궁금한 분들 있으면 조용히 절 찾아오시면은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마술은 잘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로 밥벌이를 하니까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기술 이런 거는 사람들을 급격하게 가깝게 만듭니다. 예?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벽을 싹 무너뜨리죠. 그래서 주위에 뭐 이런 간단한 거, 아까 뭐 저 날아가는 것 같은 거는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시는데, 그것만큼 마술같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게 이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를 잘 하면 마술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반대로 했네요. 예. 이 사람, 아까 마술처럼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게 이 웃음이에요. 웃음. 재미있게 하는 거.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면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취재를 할 때에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은 성공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터놓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혹시 고흐와 고갱이라는 미술가를 아시죠? 고흐, 고갱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아십니까?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고흐를 많이 알지만 고갱이 당시에는 고흐보다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집에서도 살았고, 그 동생, 고흐의 동생 테오가 있고 고갱, 이렇게 셋이 같이 살았었고, 나중에 테오가 나가고 고흐와 고갱이 둘이 살았었고, 그때 이제 처음에 화풍을 보면 고갱은 캔버스 이 둘레를 까맣게 칠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흐의 초기 작품을 보면 고흐도 그걸 따라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 룰랑 부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고흐와 고갱이 똑같은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룰랑 부인을 앉혀놓고 고흐는 이쪽에서, 고갱은 저쪽에서 각기 다른 화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KBS에서 나올 때 이제 문화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건데, 고흐와 고갱이 싸워요. 다투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 당시에는 살롱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화풍에 따라서 여기저기 유명한 살롱, 화가의 파에 이렇게 속해 있어야 돼요. 속하는 건데, 고흐가 고갱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도 그런 거 한번 가보자. 어떤 살롱에 우리가 한번 적을 두자. 그랬더니 고갱은, 야, 그거 뭐 다 웃기는 짓들이다. 우리같이 혹은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섞이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다투다가 고갱이 가출을 해요. 같이 살다가 고갱이 나간 거예요. 고갱이 나가니까 그때 고흐가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잘라서 그거를 손수건에다 이렇게 담아서 피가 막 나는 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기가 알던 창녀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경찰한테 연락을 하고, 경찰이 고흐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고흐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고흐 연락을 다들 하고, 그러니까 동생 테오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형이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고갱을 찾아서 갑니다. 고갱 때문에 그랬으니까. 고갱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고갱이 고흐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놀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고흐 괜찮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고흐가 대답하기를, 고갱님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고갱님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모르면 지금 하나도 웃기질 않죠. 예? 고갱님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는 우리 그 뭐예요? 무슨 피싱? 보이스 피싱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자꾸 전화를 하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이 고객님 뭐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걸 내가 왜 가르쳐 줘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당황 안 했어요. 당황하셨나 봐요. 뭘 당황했다 그래요?
아니 다 사람이 당황을 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안 당황해서 얘기하세요. 아니 됐어요. 그냥 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진 말입니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야 그거 얘기하려고 좀 헛소리 한 거냐 이러실 텐데 아까 마지막 얘기 빼고는 전부 다 만든 얘기입니다. 예? 고객과 고의 그 사이는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이야기 또 이제 아재 개그, 골프 캐디와 관련된 이제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우리가 이제 골프 같은 거 치는데 골프 치면은 골프 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캐디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 몇 개가 줄어듭니다. 자기 개수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버디 같은 거 하면 돈 10,000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가자마자 줘요. 가자마자 10,000원을 줘요. 가자마자 10,000원을 주고 한 홀에 하나씩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 게 여기 골프 치시는 분 써먹으면 좋습니다. 첫 홀에 가서 그래요. 저기 캐디 언니한테 질문을 좀 해도 되냐고. 그러면 하세요. 뭐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은 1홀에서 첫 번째 홀에서는 캐디 언니는 뭘 믿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소리야? 뭐 이러잖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죠. 그럼 두 번째 홀에 가서는 이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캐디 언니는 저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A형이요, B형이요, O형이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대 혈액형은 저의 이상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요. 다음에 이제 다음 홀에 가서 저기 캐디 언니 이제 질문 또 한다 그러면서 허리 아픈 건 다 나았냐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대답해요. 제 허리 아픈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허리 안 아픈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니 그 하늘에서 떨어질 때 다친 허리.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천사란 얘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한 4홀쯤 가서 지금 뭐 저 질문 또 해요. 그 만약에 예쁜 게 죄라면 캐디 언니는 적어도 사형감이라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한 3-4개는 적게 적어줄 거예요. 예? 그런 거 잘 써드시라. 써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거에 공통점이 뭐냐?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하는 거. 근데 저는 아까 뭐 인사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말을 하면서 주의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사람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은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해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아부를 하면 아부를 해도 아부를 받는 사람은 그게 아부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자기 칭찬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동반이 되지 않는 거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하게 되면은 그건 아주 마술 같은 힘을 가집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도 그때 그 워싱턴에서 목회 보신 저도 이제 거기도 중앙교회였나요? 맞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그 워싱턴에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우리들이 제일 처음에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받아야 되는 게 운전 면허증입니다. 미국은 다들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도시 지역 말고는 차가 없으면 활동을 못 해요.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없는 대신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히면 운전면허증 내놓으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가면 그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은 우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뭐 며칠 동안 살았다는 뭐 그런 증명 바로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또 뭐 아는 사람 몇 명에 대한 뭐 신원보증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오라고 해요. 그게 없으면 뭘 대신 가져오고 그리고 가져가도 이거 아니라고 빠꾸를 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일종의 군기잡기라고 저는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뭐 DMV인가 이렇게 얘기를 그런 이제 관청인데요. 뭐 교통국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자꾸 빠꾸를 맞고 다음에 운전 면허를 보려면 시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 보는 거 하고
서류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을 보고 다음에 운전 실기를 보고 그래요. 근데 대개 한 4-5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고역인데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주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띵동해서 봤더니 제 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로 갔더니 이렇게 가서 이제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막 쳐요. 보고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를 이제 부탁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한 20대 중반쯤 된 흑인 여자분인데 약간 통통하고 젊은 분이니까 이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이 무릎까지 이렇게 무릎이 약간 앞이 드러나는 그 정도 치마를 그러니까 원피스를 입고 하는데 이 팔찌하고 목걸이가 이 금 14금 24금 말고 18금 바짝바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쁘게 했더라고요. 아주 본인은 아주 굉장히 멋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랬어요. Good morning, 뭐 How are you doing?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가 Very nice bracelet 이렇게 했어요. Very nice bracelet, very nice bracelet. 3마디네요, 딱. 3단어네요. 아주 예쁜 팔찌네요. 이렇게 팔찌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팔찌가 참 예뻐요. 그랬더니 really? 그래서 yes 이랬어요. 오간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really? 그러더니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작업하는 옆을 봤는데 혼자 이렇게 타이프를 이렇게 치더니 이래요. 에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안 건데 이거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뭐 나 칭찬도 해줬는데 뭐. 다음에 또 걸렸어. 에이 뭐 이렇게 표시는 안 났지만 그렇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다음에 눈 시력 검사하고 요거 저기 하는 것만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표지판 보고 이제 필기 시험을 보려고 앉아 있었어요. 필기 시험은 뭐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다 봤어요.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려고 딱 앉아 있는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을 보려고 딱 나가는 순간에 실기 시험 없이 저한테 면허증을 줬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줬는데 5년 동안 5년 쓸 수 있는 면허증을 그냥 줬어요. 시험 안 보고. 이 동료들은 다 왔다 갔다 한 4-5번 해가지고 1년짜리 받는데 저는 시험도 안 보고 5년짜리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재량사항이겠죠. 근데 그 한마디예요. 한마디. Very nice bracelet. 그냥 봤거든요. 정말 어디 칭찬해 줄 게 없을까 하고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예쁜 게 많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거 가지고 하면 무슨 추행 뭐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very nice bracelet. 한마디로 그런 마술 같은 결과가 있더라. 그겁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딱 뵈고 오늘 정말 평소에도 멋쟁이시지만 아주 잘생기시고 그랬지만 오늘 옷이 정말 멋있으셨어요. 이따 보시면 정장이 아주 잘 빠지고 저기 넥타이랑 그래서 정말 그거를 칭찬을 해드리려고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을 보면 칭찬할 거리부터 찾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 그럼 관찰은 사랑의 눈초리예요. 뭘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 오늘 아이고 뭐 안색이 좋다. 오늘 머리 하셨네요. 오늘 구두가 멋집니다. 목소리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자꾸 웃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그렇게 오늘 하루 말고 이렇게 여러 번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 있죠. 다들 잘하시지만 독창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경원의 동생. 나경희 집사님, 권사님, 나경희 권사님을 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귀가 좋고 노래를 좋아하고 이래서 저도 성가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딱 봐요. 누가 내는 소리구나. 그래서 거기 나 혼자 나오시기 전에도 저는 그 나경희 권사님이 정말 잘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도 또 성악가 나오신 분이 하나 계신 것 같아요. 그분도 입 보고 저분이구나. 그리고 두 분이 정말 잘하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두 분이 성악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려오는데 나 5층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5층인가 6층인가.
6층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경희 권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더니 뭐 위에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얘기를 한 거죠. 노래 잘 하시는 거 저 전부터 알았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셨나 봐요.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독일하고 뭐 이태리에서 공부하셨다. 이런 얘기 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 분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하는 말인가? 하지만 평소에 봐왔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해서 그분만 좋냐? 저도 좋죠. 저도 좋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저분 뭐 나중에 만나면 그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사. 예.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것과도 그것도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거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동인천 중학교 나왔습니다. 동인천 중학교 그때는 제물포에 살았어요. 제물포에 살았는데 그때 우리 뭐 좀 이상하게 생긴 벙거지 같은 모자를 쓴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학교가 그때 동인천 제물포에 있다가 저쪽 석바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제물포에서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계시다가 너 나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저희 그 동인천 중학교 선생님 아니십니까? 너 몇 학년이야? 그래서 저 1학년입니다. 나는 1학년 아닌데 이게 뭐 3학년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 조회 설 때 뵀습니다. 그랬더니 너 정말 착한 애다. 저놈들 봐, 저놈들 3학년들. 저놈 인사를 하려고 다 저기 지금 있지 않냐. 너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 너 정말 훌륭한 애다.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전 민경욱입니다. 1학년 몇 반이에요? 1학년 1반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착하다. 다음에도 보면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경욱이 왔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욱아. 어느 날 이제 하교를 하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하교를 하는데 이분이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하교를 하는데 저도 같이 탔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때 이 화학 선생님, 3학년 화학 선생님이 이래. 경우가 일로 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책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쓱 주면서 자 이걸로 공부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고맙죠. 선생님이 책을 주시니까. 수련장이었습니다. 수련장. 화학 수련장.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책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던 뭐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동화 뭐 전과 같이 그런 걸 계속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고마워.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제 있고 뭐 시험을 이제 치렀죠. 여울말고사 같은 걸 치렀어요. 그러다가 그 수련장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1번부터 25번까지 그 시험 문제를 거기서 다 내신 거예요. 거기서 다 내신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얼마나 예뻤으면 같은 학년도 아니고 자기 담임도 아닌데 얼마나 예뻤으면 그 책을 갖다가 야 경호가 일로 와. 그래서 슬쩍 줬겠냐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죠. 숙명여고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아빠가 어떤 쌍둥이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노골적이지 그냥 다 줬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했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뭐 한두 개 틀렸을 거예요. 다른 걸 보고 하느라고. 하지만 그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 같이. 저 선생님은 얼마나 내가 예뻤으면은 이런 행동까지 하셨을까. 사실은 이건 이러면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세상이 바뀝니다. 인사. 그래서 인사를 꼭꼭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것도 사람 사는 방법이에요. 밝은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이게 별로 중요한 거 크게 힘든 게 아닌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인사를 하면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인사를 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인사 한 번 안 받으면 그 사람 인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창피를 주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받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허허 참네. 내가 뭐 당신한테 빚진 게 있어서 인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데 멀쩡히 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인사를 하면 밝게 받아주시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 할 때 처음에 있던 여자 앵커가 바뀌었어요. 조수빈에서 이현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조수빈은 하여간 뭐 사람 뭐 얘기할 게 아니고 하여간 두 번째 바뀐 사람이 다 속옷했어요. 근데 KBS 하면서 MBC를 봤더니 MBC에 저랑 같이 이제 9시, 8시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권재홍 앵커. 권재홍 앵커는 보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옆에서 우리는 뭐 한 그때 50대는 안 됐죠. 40대 후반. 그분은 이제 50대 중반쯤 됐고. 여자 아나운서들은 30 초반,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자 앵커 전에는 조수빈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끝났는데 MBC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옆에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괜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날 이현주가 와가지고 이현주 앵커가 와서 같이 진행을 한 날 끝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 이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는 건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나도 MBC처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으로 인사하다가 안 봤네 이러면서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봤거든요. 그 이후로 인사를 안 해요.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내 끝날 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한 번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때 다시 배운 거예요. 그때도 이거 내가 그 얘기를 따로 할 수도 없고 참 인사 안 받은 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제 할 말이 없는. 너 왜 인사 안 해? 아니 인사해도 안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인사는 꼭 받아주시라. 인사와 그 남의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노래를 저분 좀 만나면 말씀드려야지. 성악하셨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평소에 그 사람을 사랑이 담긴 눈초리로 관찰을 해야 되는 것과 관찰을 하게 되면요. 배우고 싶어져요. 자기가. 그리고 사람의 장점만 보게 돼요. 칭찬하려면 장점만 봐야 되잖아요. 단점은 안 보게 돼요. 단점 보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사람의 좋은 면만 보면 여기에 가서는 이런 점, 저기 가서는 저런 점을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목사님 제가 그쳐야 되나 보죠? 아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말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에 언제 봤더니 어디 강의를 비슷한 걸 하러 갔는데 학원 선생님들이셨어요. 학원 선생님들 중에 이래요. 뭐 몸이 많이 나셨네요. 몸이 많이 나셨네요. 이래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한 빼놓고 사람이 뚱뚱해 보인다는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고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이거 몸이 많이 나셨네요. 몸이 실제로 보니까 머리 뚱뚱해졌네. 그때는 좀 뚱뚱해. 좀 많이 한 8kg 뺐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돼요. 황교안 대표님 참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뭐 당하고 궁금해했었으니까 그분이 가발이냐 아니냐를 두고 궁금했어요. 옛날에 사진을 보면 정말 머리가 숱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이 막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실에 제가 만찬을 하러 갔을 때 머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머리가 여기가 송송송송송 다 났더라고요. 그런 가발이 아니고 심은 것도 아니에요. 왜 심은 게 아니냐? 머리를 심는 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심는 겁니다. 이분은 너무 많아. 그렇게 심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람이. 그 정도 되는데 거기다 더 심을 필요는 없어요. 머리는 그냥 아주 숱이 많은, 젊어서부터 머리가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냥 대강 이렇게 멋을 내질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뭐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가발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두 번이지. 아니 정치인들도 밥 먹다 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그 머리 좀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좀 돈 좀 들여서 한 2번 심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걸 그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머쓱해졌다. 그건 아니죠. 그거 자기가 심었더라도 심었으면 심은 걸 얘기하고 싶겠어요? 심은 걸 안 해 이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뭐 자연스럽게 하려고 가발 안 하고선 심었는데 머리 심었네요 이러면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얘 머리 심었어요 이러겠냐고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뭐 외모를 괜히 이상하게 얘기했다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칭찬할 게 많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뭐 칭찬하 예쁘다. 머리 깎으셨네요. 머리 자르셨네요. 머리카락 자르셨네요. 머리 자른 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농담하고 지나가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뭐 뚱뚱하다느니 뭐 머리카락이 어땠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할 것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언지를 미리 생각하면은 좋습니다. 뭐 학원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 가르치고 또 말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거고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많은 뭐 재밌는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 교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많이 있던 거 중에서 그래도 용기 내서 하나 해보면 그 충청도 그러니까 농담 같은 거 할 때요. 충청도에는 그런 얘기가 불행한 부녀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갔다가 산에 갔다가 아버지 그 돌 이랬더니 뭐라고 이랬는데 돌이 확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충청도 사람이라면 그걸 전부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산에 가는데 돌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이랬더니 샥 피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돌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 느리지 행동이 느리냐 그래서 아주 만면에 이 희색을 띠고선 딱 있었는데 돌이 하나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딸이 그러더래요. 투겐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 했을 때 그쪽 선생님들은 한 3배쯤 웃었어요. 하지만 점잖은 자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중이라든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은 자기의 말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게 품격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와 명왕성. 우리가 해를 그려놓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항성이고 행성이고 위성들 그게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지구와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죠. 이렇게 태양을 그려놓고 수성, 금성, 지구 뭐 수금지화 목토 천해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게 원근감이 있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갖고 보면요. 지구를 여기에 책에 나오는 점으로 여기다 찍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마침표가 여기 있다. 그럼 이게 지구예요. 그리고 나서 10m 여기서부터 10m면 저쯤 되겠죠. 여기에 점이 지구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서 저쪽 지구에서 명왕성. 그 명왕성은 여기서 10m를 가서 저기에 분자의 크기로 딱 찍어놔야지 그게 여기서부터 명왕성까지의 실제 거리를 원근감 있게 표현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책에 나오는 점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좀. 근데 이만하게 크다고 그래요. 그 중에 사람은 얼마나 작아요? 요만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우주선도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게 10m를 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요만한 게 저기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원근감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더 큰 얘기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같이 이 고등 이 정신을 가진 이런 고등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세계에는 이 하늘에 있는 건 천조개 조의 1000배가 되는 별들이 있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한다는데 그 중에 무려 3억 개의 별이 지구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고등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거기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가 통하고 섭리가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하늘에 보면 그러니까 천조개의 별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멀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명왕성까지 가는데도 여기서 그냥 계속 가야 되는데 그 3억 개가 있다고 가능성이지만 그런 게 있어도 갈 수가 없다. 너무나 멀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런 것. 또 1조 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1조 원이 얼마나 클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 써요. 1000만 원 쓰긴 좀 그렇지만 100만 원은 쓸 수 있잖아요. 옷도 뭐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 써요. 그래서 매일매일 얼마를 쓰면은 1조 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1조 원. 2800년을 써야 돼요. 하루에 100만 원씩.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계속 이자 안 받고 그냥 있는 거 계속 쓰기만 해. 하루에 100만 원씩. 그래도 아직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1조 원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보면 몇 조 원씩 뭐 어디에다 투자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조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라는 거. 뭐 이런 크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공부하는 만큼 사람들의 뭐 존경심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핏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핏줄. 우리 몸은 그 어디를 찔러도 우리 몸에 그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다 피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건 다 이제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쫙 연결하면 그게 몇 미터나 될까요? 한 1000미터? 한 2km? 한 100km? 아니면 뭐 한 지구 2바퀴 반?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지구 2바퀴 반이에요. 여기에 모든 미세 혈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쭉 연결을 하면은 지구의 2바퀴 반을 한 사람 많은 사람 말고 나 혼자 지구 2바퀴 반을 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얼마나 그 섬세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1000조개가 있답니다. 1000조개. 이 세포. 그럼 이제 이거의 1000조분의 1이니까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상상이 되시죠? 세포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럼 세포핵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핵은 세포 안에 있으니까 세포보다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할 거 아닙니까? 세포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DNA가 있어요. DNA는 또 더 적을 거 아닙니까?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 DNA를 이렇게 쫙 펴면 이 조그만 걸 그냥 쫙 펴요. 이렇게 엉켜 있는 돌돌 말려 있는 거라는데 그걸 이렇게 펴면은 그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m예요. 1000조분의 1에 들어있는 DNA의 그 길이를 피면 1.8m예요. 우리 몸이 그 어느 거를 띄워도 그 DNA는 똑같잖아요. 네? 아니 우리 몸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몸입니다. 네? 우주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국회에서도 뭐라 그러면 아니 왜 겐세이 놓고 그래요? 그런 얘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겐세이 써놨습니다. 공부해야죠 공부. 네, 이거 했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말아라. 이건 책의 이름이에요. 책의 이름인데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그 책의 값으로는.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말아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4 곱하기 7이 얼마냐 그랬는데
한 사람이 27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8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는 게 28이 맞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이 소리냐고 27이 맞지. 그래서 막 싸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원님한테 가자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앉았어요. 왜 왔느냐 이랬더니 아니 4 곱하기 7이 여기 27이랍니다. 28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있다가 24, 7이 얼마라고 너? 27이 어디? 너 집에 가. 이랬대요. 그 다음에 28, 넌 얼마? 28. 그럼 넌 집에 가고 너 엎드려. 근데 곤장을 계속 때렸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내가 맞는데 저런 바보와 상대한 네가 나쁜 놈이지 막 이러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바보와는 싸우지 마세요. 여기 영어 있는데요. Don't argue with stupid people. 바보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과 아둔한 사람과 말싸움하지 말아라. They will drag you down to their level and beat you with experience. 그 사람들은 너를 자기네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결국은 이길 것이다. 왜? experience, 경험이 많아서. 그런 개싸움, 이런 거는 자기가 아주 유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내가 똑똑하고 얘는 틀린 말 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죠? 져요. 침 얘기 좀 해야 될까요? 침 뱉은 거? 지난번에 여기 바로 앞에 이쪽 앞에서 이제 기사분 계시는데 제 지역구니까 기사분들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셔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 이러고선 이제 송년회를 했습니다. 송년회를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같이 있던 지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렸어요. 택시를 이제 불러놨어요. 이제 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옆을 보니까 한 분이 여성분이 계셔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저는 당연히 인사를 했죠. 인사 잘한다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 한밤중에 웬 미친놈이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인사를 하면서 여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뻔히 쳐다보면서 이래요.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러면 아까 인사했을 때도 알면서 안 받은 거구나. 제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사를 했어요. 예, 잘 지내시죠?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번 정권 들어선 잘 지내요. 이러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뒤를 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고서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큰 소리죠. 네? 그랬더니 지금 침 뱉은 거예요. 그래서 침을 난 뱉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침을 뱉었던 기억이 예, 침 뱉었습니다. 이랬더니 국회의원은 침 뱉어도 돼요?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억울했던 건 뭐냐면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지역구민 누가 갑입니까? 지역구민들이 갑이시죠. 지역구 의원은 거기 표를 달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 자세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문 기사가 아마 그때 김정호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갑질한 거, 이 자식들 이러면서 욕한 거, 저를 여야로 붙여가지고 쓰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때도 배운 건데 그래도 자꾸 인사를 다들 잘 받아주실 줄 알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닌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딱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지나가는 게 낫지. 인사 안 받아주시면 안 받아주시는 대로 그걸 또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바보는 아니지만 이게 조심해서 자기와 반대하는데 자기가 같이 대응하기가 버겁다라고 생각이 되면 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 이제 기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 발음이 제일 좋은 한국에서 발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나운서가 아닌 건 아시죠? 저는 기자입니다. 우리 기자와 아나운서와 앵커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기자는 기자 시험 붙어서 기자 생활하는 사람 기자예요.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시험 붙어서 아나운서 생활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앵커는 누구냐?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앵커예요. 그런데 그 앵커 중에 남자는 기자들이 하고 여자는 아나운서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기자도 맞고 민경욱 앵커도 맞지만 민경욱 아나운서는 아닙니다. 아나운서는 저 같은 얼굴로 아나운서 못합니다. 잘생겨야 돼요.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여성분들도 예쁘고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만 따로 뽑는 거예요. 기자들은 이제 열심히 가서 취재하고 막 이런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아나운서들도 똑똑하죠. 그 뭐 저 경쟁률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한이 없고요. 아주 뭐 몇천 대 1대 경쟁을 뚫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나운서들보다도 한국어 발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에도 발음이 있다는 것을 전에 몰랐었죠. 한국어에도 발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동영, 네? 정몽준 이런 사람이 정. 요건 정세균 씨, 공물의 정자. 네. 하여간 뭐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정동영이라고 읽어야 돼요. 똑같은 정자인데. 요거는 짧아서 정세균이라고 읽어야 돼요. 정세균을 정세균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요 한자는 긴 정으로 읽어야 하고 이건 짧은 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건강 있죠? 건강. 이것도 건강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건강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래서 고저라고 그래요. 고저 장단 해서 길고 짧은 거. 고저 장단. 고저 해서 길었으니까 장단.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건이에요. 길어요. 건조하다. 그땐 짧아요. 건조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건조하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검찰, 경찰 이래요. 다음에 장단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길다는 창 아닙니까? 길다는 뜻으로 할 때는 짧아야 돼요. 장단음.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장관도 이거 쓰잖아요. 그때 장은 긴 사람입니까? 장자, 긴 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높은, 뭐 오두머리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럴 땐 또 길어요. 그래서 장관이라고 해야 돼요. 장단음, 장자가 길다는 뜻으로 할 땐 짧게 하고 이런 관직을 갖고 얘기할 때는 길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못하겠다. 그럼 그냥 뭐 길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것처럼 이상한 건 없으니까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높은 분이 이거에 이제 착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은 정이라고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을 계속 정세균 의장 그래서 내가 그냥 중간만 가지 뭘 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중간만 가면 50점인데 그 빵점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단음이 이제 어렵긴 어려운데 이 장단음이 잘 맞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말이 이렇게 노래하듯이 예쁘게 들립니다. 모음에 유의하라. 이게 우리 목소리가 흔들리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유성음인데 모음은 모두 유성음입니다. 이게 여기다 손을 다 잡고 아야 어여 오요 이러면 계속 떨리잖아요. 오, 우 이게 다 떨리죠. 이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 사람이 발음이 좋고 맑은 목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것보다도 야, 여, 오, 요, 우, 유, 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정확하게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라고 안 그러고 정도 길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맑은 목소리 발음이 좋다 할 때 요령입니다. 모음에 유의하라. 다음에 요것 중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자, 시작. 예,
그렇죠? 외국어, 외국어, 예, 외국어. 이것 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거의 정확한 발음은 이제 오이가 우리가 단모음이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단모음이다. 단모음이다. 이게 오하고 이. 다른 거는 이거 우하고 에 그러면은 옛날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하고 에를 빨리 하면 그 발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 에, 왜, 왜잖아요. 왜? 근데 요거는 오하고 이. 오이오이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오이오이오이오이 아니 안 나와요. 이거는 아나, 어나, 오나, 우 같이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요거는 우리가 독일어나 불어에서 배우는 오 우물라우트.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국어라고 해야 돼요. 국어. 요거는 국어. 외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는 이렇게 쓰는 거고 왜 오하고 에 왜 이거는 외국어. 이거는 외국어. 근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리 발음 기호 사전에 보면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외를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발음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어고 뭐 이거는 외국어고 똑같이 발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국어. 이것도 외국어. 실제로는 외국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말인데도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예, 그런 거. 다음에 자, 이거 읽어보세요. 예. 시작. 똑같이 발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하려면 뭐 박정후이 이래야 되죠. 박정후이 그렇게 안 해요. 박정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주 요 희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그냥 이렇게 합니다. 희라고. 네? 그런 면에서 좀 배워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발음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쓰냐? 아주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말에도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맞춤법도 그렇고 발음법도 그렇고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북 지역의 전주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발음을 잘합니다. 거기는 이걸 잘해요. 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는 좀 힘듭니다. 그 인천에 대해서는 인천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 우리 말과 관련해서는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 인천은 사투리가 없어요. 인천은 사투리가 없습니다. 서울은 사투리가 있어요. 야, 너 그거 하지 그래. 이걸 해지 그래. R을 애로 발음하는 그런 게 서울에 사투리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북한말, 호남말, 충청말, 경상도, 인천, 서울 이게 전부 다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표준말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왜냐? 한국에서 앵커가 여기 인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앵커. 아까 말한 권재홍 앵커도 제고 나왔고요. 저도 그렇고 있잖아요. 이윤성, 김광일, 또 이광출, 또 최동호, 아까 말한 권재홍, 또 해서 여기 인고 나온 워싱턴 갔다 온 박유한 이런 친구들까지 해서 인천 출신 앵커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발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사투리 잘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 공부를 이렇게 한국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이건 스킬인데 그것 때문에 말을 잘하게 됩니다. 또 품이 있는 말이 되고
말도 품위 있게 하게 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언제든 이명박에서 이가 길고요. 대가 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든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방도 길고요.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가능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하고 없다고가 길거든요. 김 수석은 다만 대통령이 언제 독도를 방문할 것이냐는 시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좀 읽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전혀 없이 뭐 이명박 대통령 언제든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이러면은 그거는 프로는 아니에요.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아나운서나 앵커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하나도 없죠. 아까 말씀하셨죠.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말과 관련된 시간도 12시 40분이니까 배도 고프실 텐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십시오. 말하기라든가 뭐 그런 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막 헷갈릴 때는 아주 사소한 질문. 예, 말씀하세요, 장로님. 발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가져다니면 제일 좋고 아니면 네이버에도 보면 이렇게 가로해서 발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혹시 예. 벌써 지났죠? 예, 20분. 예. 예, 그러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또 뭐 질문 있으면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